안녕하십니까, 이현정입니다. 향교 뉴스 6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늘 장맛비가 이제 내륙 지방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비가 오후부터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고, 혹시 음향에 바람소리나 빗소리가 섞여 들어가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유생 20일입니다. 명륜당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생 20일. 이날 올해는 그 관람 프로그램만 진행하도록 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학생들이 좀 여유 있게 향교를 방문을 해줘서 전통 예절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 와서 전통 예절을 배우는 것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일생에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향교를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법,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한국 식민화를 위해서 가르쳐 놓은 제식훈련의 일종이었죠. 인사법, 일본식 인사법. 부식을 하고 우리 전통 예절을 제대로 알고 인사하는 법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무료로라도 전통 예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 예절을 배우고 향교 관람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문화재를 방문해서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일생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최대한 문화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추후에 이 어린이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마음이라도 발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기억을, 문화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유생 20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6월 18일에 있었던 중고제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이번 중고제 이야기 시간에는 우리 홍성의 예술인 중에 한 명, 위대한 예술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성준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김유석 교수님께서 들고 오셨습니다. 한성준이라는 인물은 한국 무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국 무용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고수로 시작을 했어요. 고수. 판소리 할 때 푹 치는 고수.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명창들과는 거의 대부분 교류가 있었던 분이고요. 그 고수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알려지고 이 명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후에 한국 무용을 집대성하는, 그래서 승무, 그 다음에 태평무, 뭐 학춤 이런 것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원형을 복원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서 우리 전통예술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김유석 교수께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녹음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수 전화번호, 고수,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죠. 전화해서 이제 뭐 고수 누구누구한테 우리 녹음 있는데 누구 팀 좀 꾸려달라. 그러면 고수분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밴드 마스터 같은 그런 역할이
이 고수의 또 다른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은 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아니면 그 어떤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 이분의 역할이 어땠구나, 서울에서의 역할이 어땠구나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요즘으로 치면 연예기획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 혼자서. 참 대단하죠. 혼자서 1인 기업, 요즘으로 치면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롭게 보게 되는, 한성준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것에서 좀 더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던 강의였습니다. 중고제 아카데미는 일부의 중고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향교 다방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향교 다방은 만해문의 축전이나 뭐 선비문화 축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차 한잔을 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삶에 좀 그 활력을 되찾는 시간, 또 참가자끼리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 그래서 이번에는 한성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향교 다방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고제의 감상, 다섯 마당 올해 준비를 다 하셨다 그러는데 명창 이야기예요. 명창 이야기. 그래서 명창이 가장 잘 불렀던 판소리에 대한 해설과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을 하는 시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흥보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흥보가, 우리가 흔히 듣는 흥보가는 많이 듣는 게 제비노정기라고 그래요. 흥보가 다리를 고쳐준 제비가 강남으로 가서 박씨를 물고 돌아오죠. 그래서 박씨를 물고 그 다음에 봄에 박씨를 물고 다시 흥본의 집을 찾아와서 은혜를 갚는 그 여정, 흥본의 집에, 강남에서 흥본의 집에 올 때까지의 그 여정을 노정기라고 합니다. 제비 노정기. 그 다음에 흥보가에서 우리가 제일 즐겨 듣는 대목이 박타는 대목이죠. 박타령. 근데 정말 흥보가에서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부분은 이 박타령도 물론 재밌지만 놀보심술가라고 합니다. 놀보심술가. 근데 놀보심술가가 그 한 말 근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고 그래요. 사라져서, 사라진 건 아니고 많이 안 불렀다고 합니다. 이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불러서 없는 거. 우리가 거의 놀부심술타령은 얼핏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많이 들어본 기억은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모건대 최혜진 교수에게 직접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아까 원각사, 협률사,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극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생긴 장르가 바로 창극인데요.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가 워낙 이게 안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1인극이잖아요. 이게 극적으로 보면 1인극인데 혼자서 노래도 하고 또 연기 동작도 하고 또 안일이라고 하는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인극을 그 여러 명이 배역을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창극의 시초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적인 연극적인 창극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입체창이라고 해서 판소리를 이제 여러 명이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이도령 부분에서는 남자가 하고, 뭐 춘향이 부분에서는 여자가 하고, 뭐 방자 부분에서는 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맡아서 자기 배역을 그냥 서서 각각 그 판소리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를 분창이라고도 하고 입체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이 그냥 뻣뻣하게 서 있기보다는 약간 연극적으로 이제 이도령이 할 때는 이도령답게 하고 춘향이가 할 때는 춘향이답게 하니까 이런 입체창이나 분창이 발전이 되면서 극으로 이제 그 더 커지게 되고 이 커지게 된 극을 우리가 보통 창극. 최혜진 교수의 설명은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서면서 우리 마당에서 펼쳐지던 이 판소리가 서울의 극장 안으로 무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판소리의 토막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완창이 아니라 한 대목 한 대목을 부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그 관객들에게 좀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분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도령의 대목은 이도령 같은 남자가, 춘향이의 대목은 춘향이 같은 여자가, 뭐 방자의 역할은 방자 같은 남자가 이렇게 나눠서 하던 것이 이제 오페라처럼 창극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흥 부자들이 싫어하게 돼요. 박타는 대려 노르부 심술가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그 심술을 통해서 비판적인 내용,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신흥 자본가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소리였기 때문에, 싫어할 만한 소리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부분을 안 부르게 되면서 우리가 잘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최혜진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풍류가객이죠. 우리 중고제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그래서 오후에는 중고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고제 명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시간에는 그 공연을 감상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감상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성환 명창이 좀 목 관리를 잘 하고 와가지고 소리를, 적벽가 중에서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풍류각의 공연 실황을 잠깐 볼 건데요. 박성환 명창의 적벽가 짧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제였던 한성준 명고수 한성준의 외손자 되시는 이혜리님의 승무, 한성준의 승무를 계승을 했죠. 그래서 승무 짧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결성향교의 간판 스타, 박가빈, 최공주양의 공연까지 짧게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고 설레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보다 무산어 신원해는 재경공의 눈물이로구나 분수어 풍곡은 한무대에 서름이라.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나 박흥보 주하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일곤 독지리로구나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다음은 6월 19일에 있었던 명륜당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명륜당 아카데미는 We Are the Best Shot, 네, 배현준 사진작가님의 진행으로 우리 사진 과제를 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진을 함께 감상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고요. 같이 이렇게 만나갖고 사진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훨씬 더 좀 저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의자를 찍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의자를 찍는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의자가 나한테 말을 걸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사진에 담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일단 이정우 선생님 씨 저기 작품 보고 있습니다. 잘 찍었어. 네, 본인이죠. 순간 이제 보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이제 6장인가 4장 보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자로 쭉 평면성이 있고 또 이제 동작 그림자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뭔가 좀 느낌이 있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정우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또 막 사람들 웃기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진에서도 그런 이 자세 느낌이 나와. 네, 그게 사람이 딱 나오죠. 네. 마담이 용마담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난 지금 다음에 소금기가 있군요. 네.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렇게 되니까 딱 단순화되죠. 네, 다음은 문화재 아는 만큼 보인다. 이효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진행을 해주시는 문화재에 대한 이론. 그래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전문적인 좀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이어받아 갈 분들의 지적 범위를 확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은 음악 입문 야한 DJ. 역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피로를 달래는 시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서 음악 입문 야한 DJ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에 있을 프로그램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한용운 문화캠프 6월 28일에 있습니다. 한용운 문화캠프는 한용운 선사께서 입적하신 8월 29일
한용운 시인, 한용운 선사를 기리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벌써 9년차 제8회, 이게 2년차에 한 번 쉬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지는 9년차가 되는데 프로그램 횟수로는 올해 8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8회 한용운 문학 캠프가 6월 28일 날 천양희 시인, 그 다음에 안상학 시인, 김혜자 시인, 이정록 시인을 모시고, 그 다음에 초청 공연으로 박경아 신노래 가수, 백창우 작곡가 겸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러죠. 백창우 싱어송라이터, 만해 아리랑을 작곡해 주신 작곡자, 그 다음에 작년이죠. 공연을 와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백자, 이런 분들을 함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대한 문학 잔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셋째 주 향기호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